네, 매크로 이슈들 짚어보고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9월 금리와 관련해서 B컷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25bp 금리 인하가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어떤 발언을 할까요? 네, 사실 이번 잭슨홀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11시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연준 의장들이 중요한 이런 통화 정책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 작년 잭슨홀 같은 경우에서도 연준이 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통화 정책의 방향성, 동결이든 인하든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인하도 그리고 동결도 딱히 좀 뚜렷하게 시그널을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나온 지표들 조금 찬찬히 살펴보면은 이번 달 초에 발표된 고용 지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고용 지표가 이렇게까지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한 많은 전문가들은 없었던 상황에서 네. 시장 예상보다 고용 지표가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이제 9월 25bp 인하는 당연한 거고 B컷까지도 좀 기대감을 높였었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PPI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9% 증가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0.2%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시장 예상보다 매우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PPI가 뭐냐라고 보면은 생산자 물가입니다. 그러니까는 생산자들이 사고 팔 때 나오는 이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PPI가 올라갔다라는 것들이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관세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 PPI 상승에 따라서 향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는 시장 입장에서는 연준의 9월 B컷 가능성을 급격하게 꺾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준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올해 내내 연준이 파월 연준 의장이 강조했던 게 뭐냐? 전망이 굉장히 어렵다. 트럼프의 정책,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전망이 굉장히 어렵고 이 전망에 대해서 환불해야 된다, 즉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데이터를 보고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네. 혹은 동결을 결정하겠다라는 게 연준 내부의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FOMC에서 보시면은 보우만 연준 이사 그리고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25bp 인하를 지지를 했는데, 나머지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동결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그러니까 즉 소수 의견을 제시를 한 게 거의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시면은, 연준 내부에서도 관세에 따라서 물가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다. 즉 연준도 전망보다는 지나간 데이터들을 보고 나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FOMC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언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네.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신중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PPI 충격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B컷에서는 25bp로 내려온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이미 이 기대감을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미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막상 금리 인하가 된다면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금리 네. 인하가 된다는 점을 봤을 때 시장 영향은 조금 긍정적인, 미국 주식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담스러운 게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사실상 이제 조금 완화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미국 증시가 다시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지금 미국 증시에 진짜로 부담이 되는 것들은 관세에 따른 기업들의 마진 축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미국 증시,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의 미국 증시 S&P 500을 보면은 M7과 M7을 제외한 종목의 수익률을 봤을 때 M7이 거의 이제 미국
증시 전체를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M7을 제외한 미국 기업들도 사실은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다라고 네. 보시면은 이번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M7 기업들이 어떻게 반도체 그리고 AI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미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결국에 M7만이 시장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M7의 주가 추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PPI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0.9%,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이었던 0.2%를 감안했을 때 쇼크 수준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연구위원님은 이 PPI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PPI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미국의 지표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첫 주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보통 둘째 주에서 셋째 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럼 시장이 과격하게 좀 반응하는 것들은 고용 지표,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산자 물가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생산자 물가가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산자 물가에 따라서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 금리가 영향을 받았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들이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이게 관세는 물가에 영향을 준다, 상승 압력을 주는데, 이 폭과 그리고 이 지속 기간에 대한 조금 전망의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7월 달에 P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결국엔 이게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로 전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 결국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의 목표는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은 이제 정확히 2%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네. 이미 2%를 상회한 상황에서 PPI가 소비자 물가로 전가가 되면서 물가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빠르게 인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당장 이번 달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에서 관세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았지만은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달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에서 결국에는 관세 영향이 확인이 되면서 네. 이런 것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굉장히 더디게 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세발 충격을 고스란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PC 물가 지표도 공개가 됩니다. 이 물가 역시 관세 영향을 반영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반영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PC 같은 경우가 보통 월 말에 발표가 되는데, 이 PC라는 것들은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CPI와 PPI 구성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PPI에서 저희가 확인한 것들이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은 PC에도 이 PPI에 따라 관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PCA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관세 영향이 반영되면서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PC에서 또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PC 물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과연 미국 가계들이 얼마나 지출을 하고 있는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올해 관세가 부과가 되고 나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작년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문제가 올해 1분기, 2분기 GDP 숫자를 보시면 굉장히 등락이 큽니다. 결국에는 관세 부과를 앞두고 나서 미국 기업들이 수입을 쫙 늘리면서 1분기 숫자는 마이너스 큰 폭을 기록을 했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수입이 줄고 그에 반해서 수출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견고했던, 숫자상으로는 견고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를 좌우지우지하는 것들은 민간 소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민간 소비의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번에 발표되는 PC에서 과연 개인들이 미국의 가계들이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는지 이 네. 증가율을 같이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소매 판매는 의외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기업들이 소비자 가격의 관세 부담을 전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소매 판매가 양호했던 배경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제 미국 네. 기업들이 관세에 따른 이 비용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시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0% 전가를 시키고 있지는 않은 그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전가를 시키기 어려운 이유가 저희가 사실 뉴스를 볼 때 뭐 여기 이제 여의도에 있는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투자하신 분들이 다 혼란스러운 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뉴스 이 숫자가 맞나? 최근 건가라는 거에 대한 혼란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시각각 바뀌는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이 숫자를 따라가고 있는 것들 이게 최근 숫자인지에 대한 의심이 있고 그 말인즉슨 미국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이 가격을 정가시키더라도 이게 한 번 올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 숫자를 받고 있는 점들이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이 관세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잘 나왔던 이유가 아직 기업들이 관세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지 않았고 미국 가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미래에 어느 시점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 관세 비용이 결국에는 우리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금 소비를 미리 조금 선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좀 관세에 따른 선구매 영향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자동차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자동차 관세를 높이겠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떨어뜨렸지만은 15% 관세를 적용을 받고 있고 EU 같은 경우에도 이제 15%의 관세를 적용을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가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중교통이라는 수단이 많이 발달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워낙에 땅덩어리가 큰 나라기 때문에 미국 가게들은 결국에는 자동차를 끌고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필수 품목인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고 언젠가 어느 시점에 자동차 가격이 올라간다는 걱정들로 인해서 자동차를 미리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 자동차 부분을 보면은 1.6% 전월 대비 1.6% 상승을 했고요. 지지난달 같은 경우는 1.4% 상승을 하는 것들이 미국 가게들은 관세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걱정을 하면서 미리 조금 소매 판매에서 선제적으로 매수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말인즉슨 향후에 미리 이미 가게들이 소비를 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급격하게 둔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를 봤으니까 고용도 살펴봐야겠죠.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들 여전히 있는 상황 속에서 7월 고용 보고서가 시장에 충격을 안겼던 이유는 과거 수치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9월 5일에 고용지표 수정치가 또 발표가 되는데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네.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달 고용 지표를 좀 보면은 보통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은 직전 2개월치 같은 경우가 이제 수정이 됩니다. 그 수정이 되는 이유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고용 지표라는 거는 이제 기업들과 가게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는 거예요. 서베이를 해서 과연 고용자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건데 미국의 인구가 2억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매월 서베이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바라보는 비농업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 고용자 수의 30%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고요. 나머지 70%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응답에 따라서 이 추정을 하는 숫자, 추정하는 값이 바뀔 수가 있는데 지난 직전 2개월치의 값이 크게 하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면은 새로 응답이 들어오는 서베이 결과에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30%는 실제 데이터고 70%는 추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70%의 추정값이 과대 추정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트렌드가 다음 달에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게 이 추정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과거의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거 데이터가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최근 5년간 미국의 경제 그리고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로나 직후에 일시적으로 침체를 경험을 하긴 했지만은 그 직후에는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국인난을 경험을 하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든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이직도 굉장히 쉬웠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모델이 반영된 상황이다. 결국에는 최근에
경기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들이 실제 모델에는 잘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미국 정부가 관세 정책을 반영을 하면서 미국 기업들도 굉장히 고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추정값에서 과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저희는 9월 5일에 발표되는 8월 고용지표도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 7월과 8월 고용지표에서도 기존 숫자보다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 즉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고용이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고용 안에서도 파월 의장이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게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생각보다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실업률이 생각보다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업률 같은 경우가 이제 분모와 분자를 좀 숫자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분모는 이제 경제활동 참여자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자는 이제 실업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9월 달에 비컷을 단행하는 계기가 실업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계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작년과 올해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작년에 실업률이 올랐던 이유를 보면은 이민자가 굉장히 빠르게 유입됐습니다. CBO, 그러니까 미국의 의회 정책예산처에 따르면은 작년에 유입이 된 이민자 같은 경우가 800만 명 정도다라는 추정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민자가 빠르게 많이 유입이 됐냐라고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부터 계속 다시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민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1기 때 반이민 정책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목표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혹은 늦어도 트럼프가 취임이 되기 전에 무조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민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유입이 됐는데 대부분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민을 하고 나서 바로 고용시장으로 흡수가 되냐라고 보면은 좀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버티고 있는 것들이 좀 작년과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 수가 유입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경제활동 참여자 수의 증가세를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고 오히려 감소세를 이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고용자 수가 줄고 실업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참여자 수도 동시에 감소를 하면서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업률이 그래도 좀 양호하게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디스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랑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침체 직전이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조금 더 면밀하게 시장으로 살펴본다면 최근 미국 증시 상반기를 생각해보면 미증시에 쏠렸던 유동성이 비미국 증시로 향했습니다. 미국 시장 앞서서도 M7 빅테크만 잘 갔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미국 경기 현황과 함께 미국 시장 매력도는 어디까지 보십니까? 네,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경계선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현재까지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 작년보다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이라든가 감세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미국 경제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경제가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어떻게 협상을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지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좀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현재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유지를 한다라고 보면은 미국 경제는 서서히 둔화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미국 증시 입장에서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좋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자,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올 때 해외에서 사올 때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 관세라는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을 유지하는 것보다 MS,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것들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미국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라든가 마진을 축소하면서 점점 미국 증시 입장에서도 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를 끌고 있는 것들, 미국 전체 증시를 끌고 있는 것들이 M7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M7 기업이 향후에 AI라든가 반도체를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방향성은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증시의 하단은 조금 그렇게 낮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결국에 미증시의 중심에는 M7이 있는 것 같습니다. M7이 향후에 AI 투자를 어떻게 단행하는지에 따라서 미국 시장 흐름도 바뀔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물가랑 고용, 미국 경기, 경제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이제 25bp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도 지금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올해 안에 연내에는 몇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2차례 인하 두 생각을 차례요? 하고 있습니다. 9월과 그다음 12월 이렇게 2차례 인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준 입장에서 양대 목표, 고용과 물가 안정 이 두 가지를 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 고용 지표는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인하를 하고 나서 관세에 따른 물가 부담을 조금 기다리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들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연준 내부에서 좀 의견이 갈리는 것들이 이 지속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에 따라서 물가가 지속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일회성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한 차례 정도의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나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관세에 따라서 물가가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일단 수요가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수요가 붙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견고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미국의 가게들이 이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서서히 구매하는 물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은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준 입장에서는 완만한 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내 2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 선호는 여전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어떤 자산 배분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희는 여전히 미국 채권보다는 주식 쪽이 더 현명한 네. 자산 배분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감세에 따라서 재정적자 우려가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세에 따라서 재정적자 우려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수급 부담으로 금리가 쉽사리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분명히 지금 오버슈팅인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내려갈 수 있는 룸이 많냐라고 보면은 내려갈 수 있는 룸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많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 트레이딩 가능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이 완만하게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경기에 대한 우려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점점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고용 지표가 여전히 좀 버티고, 그리고 미국 경기가 여전히 버티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미국 증시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감세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투자를 활발히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증시를 더 끌고 올라가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자산 선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 떠오르는 이슈 체크해 보면서 전략 말씀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